A, B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봅시다. 어떤 K가 있는데 절대값의 K와 같다는 거의 의미는 뭐니? K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치? 0이면 같을 것이고, 음수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면은 A, B가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해석하시면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러면 3번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A가 양수이고, 그리고 B가 양수야. 그럼 봅시다. 우선 요 방향이 성립이 되니, 이거? 이건 안 되겠지. 0이 등호가 들어갔잖아. 그럼 A가 0, 뭐 B가 양수야. 그러면 0이 되는 경우 설명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맞지. 둘 다 양수면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는 되지. 그러니까 얘도 아니네. 지금 얘는 거꾸로, 얘는 필요 조건이지. 4번 보시면 실수 조건 붙었어. 실수 조건 붙었으니까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가 0이야. 근데 때마침 A, B가 실수래. 실수면 얘 해석하시면 A가 0 그리고 B가 0. 됐니?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이 조건 없으면 이거 이렇게 해석이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래. 얘도 뭐냐면 필요 충분이지. 양방이 완벽히 같으니까. 남은 게 5번밖에 없어. 5번이 답이겠네. 5번 갑시다. A, B가 0이야. 해석하시면 A가 0 또는이지 B가 0. 그 다음에 Q 해석합시다. Q는 뭐냐면 요거야. 절대값의 A 더하기 B지. 얘가 절대값의 A 이거잖아. 봅시다. 그럼 얘를 해석해 볼게. 그럼 이거 발레를 찾는 게 나오려나? 요거 해석합시다. 요거. 제곱해서 한번 빼볼까? 얘를 제곱해볼게. 그러면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2AB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빼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AB. 그렇지? 요게 0보다 크놨다야. 그러면 요거 없어질 것이고, 2의 지금 뭐냐면 AB 마이너스 절대값의 AB거든. 얘가 0보다 크다 이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봐봐. 해석을 해볼게. AB가 양수면 어떻게 되니? 0이 되지? AB가 음수면 0이면 0이 되지. 그 다음에 AB가 음수면 어떻게 돼? AB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길 거잖아? 그러면 얘랑 붙으면 2AB, 얘랑 붙으면 4AB야. 4AB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지. 계산 맞니? 그래서 지금 AB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가 나와. 그러면 지금 뭐냐면 지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뺐을 때 항상 뭐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런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잠깐만, 이거 두 놈의 대소비교. 그럼 0이 된다는 얘기 아니니? 그렇지. 해석을 하면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를 부등호로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고 요거 볼게. 요거하고 요거만 보면은 지금 두 개 빼봤어? 그럼 빼보면 이런 케이스 나오잖아. 그러니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B가 음수면 음수가 나왔어, 이게. 그럼 요거 봅시다. 이쪽 방향 해볼게. 요거는 그냥 해석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봐봐. A 또는 B가 0이야. 요 방향 생각해볼까?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성립이 되고, 발레를 찾는 게 낫겠다. 봐봐. 요거 해석하면은 A가 0 또는 B가 0 아니면 둘 다 0 이거잖아. 그러면 봐봐. 요쪽 방향 해볼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0이면 하나 사라질 것이고,
성립이 되지. 그치? 절대값 같지? 그 다음에 둘 다 0인 경우. 둘 다 0인 경우도 성립이 돼. 요 방향은 뭐 무리 없이 성립이 그치, 되는 거고. 요거 볼게, 요거. 발레를 찾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얘가 성립하는데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지. 칠하고 마이너스 7 6 이거 안 되고 발레가 누구 있니? 완료. 발레가 안 떠오르네. 봅시다. 봐봐. 여기서 그냥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지금 우리가 요거를 해석하면은 지금 요 놈이거든? 그렇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근데 지금 요 경우는 음수가 나오잖아? 그렇지 않니? 요 경우 음수가 나오니까 지금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요 경우야. 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얘를 해석하면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렇지 않니? 해석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쪽 방향은 성립이 돼. A 또는 B가 0이면 요거 성립이 돼. 그런데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가지고 0이냐? 그렇진 않지. 요거 성립이 안 되잖아.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이쪽은 해석을 했어. A 또는 B가 0이야. 그 다음 요거 해석을 해볼게. 요걸 해석을 했더니 지금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뺐어.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고 싶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요 때는 음수 나오니까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란 말이지. 즉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경우지. 해석하면 얘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성립이 안 되겠지. 그렇지 않니?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발레 찾으려고 했는데 발레보다도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지. 그 다음에 17번 가볼까? 17번 좀 난이도가 있어. 17번 갑시다. 이거 내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내일이 아니라 내일을 쉬지 우리가. 목요일에 숭의 기출로도 다시 한번 해볼까? 똑같아. 보시면 가조건 가봅시다. 지금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됐으면 좋겠다 이거고, 가를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x가 양수인 범위지. 양수인 어떤이야, 어떤. 이거인 어떤이니까 어떤과 모든의 우리 차이점 어제도 얘기했잖아. 어떤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단 하나라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얘 넘겨볼게. 그러면 뭐냐면 5-a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럼 여기가 지금 얘는 어떤 양수인 거지. x는 어떤 양수야. 0보다 큰 어떤 실수지. 이제 했을 때 단 하나로 있으면 되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간을 봐봐. 느낌을 좀 가져보면은 이 5-a라는 애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마이너스 2야. 이런 거 가능하니?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어떤 양수가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값은 못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되니? 0이 되면 되니? 얘가 0이라고 생각해봐. 0보다 작은 어떤 양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양수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이야. 요 값이 3이 되면은 3보다 작은 어떤 실수 양수 존재할 수 있잖아.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조건 가는 뭐냐면 5-a라는 애가 양수가 되면 돼. 그러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얘기지. 우선은 봐봐. a는 우선 5보다 작다. 요 범위가 우선 튀어나와 여기서. 그렇지. 느낌을 가져봐야지. 그 다음에 나를 해석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지. 봐봐. 나를 보시면 x가 0보다 작아. 마찬가지야. 이때는 뭐냐면 모든이야, 모든. 그치? 어떤이 아니야? 항상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항상 얘가 성립이 돼야 돼.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의 x에다가 a 더하기 6이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거는 우리 1학기 과정이야. 봐봐. 지금 요 2차식을 내가 함수로 접근할 건데 2차 함수 문제야 이거. 그치?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y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근데 요 2차 함수의 문제점은 뭐다? 대칭축에 미지수가 있어. 그러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칭축은 뭐가 되냐면 그치? a 플러스 3이지? a 플러스 3 요게 부호가 중요한데 얘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해봐야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요 a 더하기 3 얘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3 얘가 음수일 때 해볼게. 그럼 얘가 양수라고 합시다. 제가 얘가 양수면 대칭축 현재 어디 존재하니? 대칭축은 그림을 그리면 지금 얘가 양수야? 얘가 양수면 요 1차항 개수가 지금 음수가 되겠지? 그치? 음수니까 대칭축 어디? 이쪽이 어딘가 있지? 대칭축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야. 그런데 y 값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물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이차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 부분이거든.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니? 반드시 붕 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부분이야. x가 0보다 작은 요 부분. 요 부분에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교점이 두 개 발생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요 아래 경우 가볼게. 아래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면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여기 어딘가 있거든. 그렇지? 그럼 이때는 맞춤형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x가 지금 음수인 부분만 생각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붕 떠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이. 그렇지 않니? 붕 떠 있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y값이 항상 0보다 커놨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누굴 조사하냐면 요 두 번째에서의 가장 작은 값이 여기잖아. 이거의 값이 중요한 거 아니니?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요 때는 0의 함수 값이 중요한 거잖아. 이쪽은 살필 필요가 없지. 내가 관심 있는 거 어차피 x가 0보다 작은 범위잖아.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0의 함수 값이 중요한 거고,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는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중요한 것이고. 됐니? 그렇게 됐어. 요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럼 밑에 거부터 봅시다. 요거. 그럼 얘는 표준화해야 되겠네. 반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이지. a의 범위지. 얘를 표준화시키면 요름이지. 그랬을 때 요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얘야.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4분의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6이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 넘겨보시면 넘긴 다음에 4 곱해볼게. 그럼 a 더하기 3의 제곱 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0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에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15. 그래서 a 값이 a 더하기 5에다가 a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a 3 나왔어. 그렇지? 그럼 봐봐. 지금 요거일 때야. 지금 뭐냐면 a가 마3보다 작을 때지? 요거일 때 요 범위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5에서 a가 마이너스 3. 요 범위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위의 경우 가볼게. a가 이제 마3보다 큰 경우 가볼게. 요때는 0의 함수 값이 중요한 거지? 0 집어넣었을 때. 빵빵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 a 더하기 6이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어. 그래서 이때는 요거하고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 나오네.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그래서 요 케이스를 분류를 했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합쳐줘야지. 합쳐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서, 그치? 마3인데 마3이 연결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가까지 충족을 해야 되니까 5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답이 요 놈이 나오겠지. 되니? 좀 난이도가 있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봐봐. 가조건 해석했어? 가조건은 딱히 어렵지 않아. A가 5보다 작다, 이거 바로 나와. 얘가 좀 어려워. 그렇지? 날 해석해 보시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치? 이 범위에서의 모듈이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얘가 대칭축에 미주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케이스 두 개로 나눈 거야. 이 첫 번째 케이스라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쪽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붕 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때는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관심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는 그래서 뭐냐면 영의 함수값이 중요했지. 영의 함수값.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건 영의 함수값이고, 마6보다 크면서 마3보다 큰 동시 만족하는 범위는 요놈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갑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대칭축이 여기서 형성이 되면 이러한 그림일 건데, 요때는 이 값이 중요하지.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값. 그래서 꼭지점에 y좌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범위 나왔어. 그래서 얘하고 요거의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요놈 나올 것이고, 얘는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당연히 더해주셔야 돼. 범위는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3이 연결되지. 그런데 5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래서 최종 범위는 요놈 나오지. 답은 1번 나오겠네.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20번 보시면 그 20번 보시면 실수 동그라미 쳐야지. 실수 조건 붙었어.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은 A제곱에 얘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2지. 얘가 0보다 크냐? 이거 물어봤지?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제곱에다가 4분의 1 빼시면 되니까 4분의 얼마? 7이 되겠지. 그치?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요놈이잖아.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거기다가 4분의 7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나오지. 그래? 참이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 가볼게. A제곱에 얘 넘겨오면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5B제곱이야.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봅시다. 여기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A 마이너스 2B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당연히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얘도. 세 번째 보시면 절대값의 A, 마이너스 절대값의 B야. 얘가 항상 요게 성립하냐 이랬어. 그럼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절대값 들어간 거에 대소비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제곱해서 뺀다. 제곱해서 뺀다. 그럼 봐봐. 이거 원래 케이스 나눠야 돼. 제곱해서 빼려면 전제 조건이 양수 조건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케이스 두 개 나눠야 되지. 그렇지? 얘가 음수인 경우 가능하니? 지금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얘가 음수인 경우라면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제곱해서 빼는 방식으로 해볼게. 이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절대값의 AB지. 이거에서 이거의 제곱 빼볼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의 2AB. 요놈이지. 그럼 요거 사라지고 남는 게 2로 묶어주시면 AB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AB. 됐지? 요거야.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해볼게. AB가 양수면 어떻게 되니? AB가 양수면 그냥 벗겨내니까 0 나오지? 그럼 AB가 0이라면 0 나오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B가 음수야. AB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벗길 거니까 4AB가 나와. 4AB인데 얘는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제곱해서 뺐을 때 어떻게 됐어?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얘를 제곱해서 뺐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3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은 루트의 AB지? 얘가 A 더하기 B분의 2AB.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거는 살짝 메모해 놓을까? 봐봐. 그 산술기하 배웠잖아, 얘들아.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니? 산술평균. 2분의 A 더하기 B. 얘는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배웠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산술평균. 얘를 기하평균이랬잖아. 예전 구과정에는 뭐가 더 있었냐면, 우리가 평균의 종류가 뭐 네이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한 5가지가 있어.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2개밖에 없잖아. 예전에 구과정에는 조합평균이 있었어. 그래서 뭐냐면 바로 저놈이야. A 더하기 B분의 2AB. 얘를 우리가 조합평균이라고 그래. 이거 구과정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사라졌는데 이걸 냈단 말이야. 그래서 저걸 조금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그치? 굳이 증명을 하자면 얘에서 얘를 빼봐도 돼. 빼봐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조금 알고 있으면 좋지. 그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합평균이라고 해. 이 셋 사이의 관계지. 얘가 A, B가 양수라면 항상 성립이 되는 절대부등식이야. A, B가 양수가 되면은 항상 성립이 되는 절대부등식이다. 그러니까 4번은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5번. 5번은 근호가 들어갔어. 그치? 근호가 들어간 경우에 대소비교는 제곱해서 뺀다 이랬어. 그래서 앞에 거를 제곱하시면 A-B.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의 2 루트의 AB 이게 되지? 그럼 요거 사라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이 루트의 AB 나오는데 AB가 때마침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지? 양수라고 돼 있잖아. AB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데 제곱해서 뺐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왔어. 3번. 그 다음에 22번 하나만 해볼게. 23번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우리 문제집에는 없지, 이게. 우리 문제집에는 없는데 같이 나왔어. 22번 가볼게. 대형하고 수도에 동시에 나왔는데 거기 실수 XY 보이니? 첫 번째 줄에 실수란 말 보여? 실수 XY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을 배울 때 특히 역수관계일 때 사용하면 좋다고 그랬잖아. 수로 약분될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어제 X 더하기 3분의 1 뭐 이런 거 있을 때 X가 예를 들어서 마삼보다 크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지? 약분을 시키려고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니? 3분의 1에다가 빼기 3. 그지? 줬다 뺏는 거. 그러니까 분모는 변형이 힘들잖아.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문제를 봤을 때 여기 3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 있고, 분모는 건드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분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애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야. 얘는 변형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얘를 요거랑 약분되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치? 어차피 우리 목표는 똑같잖아.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약분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내가 필요한 거 적어. x제곱 y제곱 플러스 2. 얘가 필요한 거 아니니? 그 다음 뒤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봐봐. 원식과 변화가 없으려면 여기 누구 필요하니?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에다가 빼기 2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실수 조건이 괜히 붙은 게 아니야, 얘들아. 실수 xy라고 했어.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얘가 양수지. 실수의 제곱들이니까. 얘 양수인 거 확인했고, 얘도 양수잖아. 이 양수 조건이 만들어졌어. 그럼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2배 루트에 요놈 곱하기 요놈이야. 약분 될 거잖아. 16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차함수지. 그치? 최소값 구할 거니까
요거만 따로 좀 변형을 하면은 얘는 2로 묶어줬을 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그럼 빼기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다시 정리하면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야. 그러니까 지금 얘 요 두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은 누구보다 16이지? 아, 8. 그치? 요거의 최소값은 8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1일 때 얼마? 마사가 나오잖아. 최소가. 그래서 답이 나왔지? 지금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어. 최소값은 여기 8에다가 마사니까 최소값은 4가 될 거야. 그때의 x, y 값을 구하래. 그럼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지.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이라면 y 값을 구합시다. y 값.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이 등호 성립 순간 언제니? 얘하고 같을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x 제곱 y 제곱 더하기 2지. 얘랑 이게 같을 때니까 얘가 4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4가 되면 돼. x가 1이래. x 1이니까 여기서 y 값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렇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한 번만 풀어보면 돼. 그치? 분모는 얘들아 고정해놓고 여기를 변형하는 거야. 얘를 변형할 수 없잖아. 내가 필요한 거 적은 다음에 뒤처리만 해주면 돼. 2차 함수하고 결합시킨 문제지. 산술기하고 2차 함수하고 결합시킨 문제. 됐어. 그래서 오늘 오답 다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함수 진도 나갑시다. 우리 기말 범위를 하고 있어 이제. 기말 범위를 하고 있는데 기말 범위에서 함수가 제일 어렵게 나와. 특히 뭐 합성함수라든지 역함수 쪽을 조금 여기를 좀 잘해야 돼. 기출분수 좀 어려워 얘가. 그래서 오늘 함수 봅시다. 아, 책 없다 그랬지. 그 없는 사람 몇 명이니? 다 교재했니? 함수? 또. 봅시다. 거기 176페이지 가보시면은 함수의 뜻 보이니?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누가 뭐, 함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딱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이거야. 대응관계. 대응관계.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괜히 배운 게 아니야. 그래서 X라는 하나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라고 합시다. A, B, C가 있고 1, 2, 3, 4야. 말 그대로 대응관계지. 이런 식으로 A가 1에 2에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 대응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그렇지? 그럴 때 용어 정리 먼저 해볼게. 그렇지? 화살을 쏘기 위해서 나온 애들 요 X라는 집합 얘를 뭐라고 하니? X라고 하는 집합을 정의역. 그렇지? 얘를 정의역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화살을 막기 위해 나온 애들 1, 2, 3, 4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해. 공역.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응관계를 우리가 표시했을 때 이렇게 화살을 실제로 맞은 애들 있지? 선택받은 애들 1, 2, 3이잖아. 요 그림에서는 1, 2, 3을 의미하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그래. 치역. 치역. 그러니까 동의어가 바로 뭐냐면 함수값. 너도 값어치란 말 들어봤니? 값어치가 높다 막 이럴 때.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용어를 가벽이라고 했어. 그치? 이게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치역이야, 치역. 그러니까 값이란 얘기야, 값. 그치? 함수값, 함수값. 그걸 치역이라고 하지. 그럼 봐봐. 처음에 우리가 좀 수험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함수가 되기가 조건이야. 그치?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원칙이 등장하지. 뭐냐면 화살을 쏘기에 나온 요 A, B잖아. 얘네들이 모두 쏴야 돼. 모두 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몇 발? 한 발만 쏴야 된다는 거지. 이 원칙을 준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라는 애가 이렇게 화살을 던지지 않았어.
그렇지. 그럼 얘는 함수니 아니니?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지. A는 2에 대응되고 B는 3에 대응되는데 C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지. 그렇지. 혹은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해? 2가 예를 들어서 두 발을 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 그렇지.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 경우도 배제를 시키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함수고, 너희도 혹시 개념 수업 한번 들을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왜 함수는 얘들아, 왜 모두 쏘고 한 발씩만 써야 돼? 그거 배웠니? 그런 거. 그냥 책에 봐봐. 책에 보면 아무 얘기 없어. 그거에 관해서는. 그냥 함수가 되려면 모두 써야 된대. 그리고 한 발씩만 써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논문이 많단 말이야. 논문이 많은데, 그 이론 중에서 가장 조금 설득력 있는, 그치? 이론이 바로 그거잖아. 고장난 자판기 이론. 그러니까 봐. 우리가 수학은 실용학문이잖아. 수학은 실용학문이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문 닫아버려. 시끄럽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봐.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가전제품은 다 함수 관계지? 그렇지 않니? 여기 뭐 전등 생각하면은 요 ON이라는 단어 버튼을 딱 누르면, 그렇지? 전등이 켜지는 걸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대응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자판기가 있다고 봐봐. 어떤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 얘가 이제 커피 버튼이고 얘가 콜라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커피 버튼을 딱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여기에 커피가 나오는 게 딱 연결돼 있겠지. 그 다음에 콜라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콜라가 나와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자판기잖아. 그런데 커피를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 고장난 자판기지. 그렇지 않니? 커피를 눌렀더니 커피하고 콜라가 동시에 나와. 뭐 따로따로 나오면 개이득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동시에 나오면 이것도 고장난 자판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은 실용학문이다 보니까 애초에 함수의 영역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C란 애가 대응을 안 해. 이런 걸 함수에서 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얘가 콜라 눌렀는데 커피 콜라가 동시에 나와. 이런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 이유에서 배제를 시킨 거야. 그래서 함수는 반드시 모두 쏘고 한 발씩만 써야 돼. 그러면은 이런 건 함수 되니?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 봅시다. A도 1에 대응이 되고, B도 1에 대응이 되고, C도 1에 대응이 돼. 이런 건 함수니? 함수 맞지?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만 쳐다봐야 돼? 얘만 쳐다보는 거야. 얘만. 모두 쐈는지, 한 발씩 쐈는지가 중요한 거. 누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 모두 던졌잖아. 그리고 한 발씩 쐈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는 딱 요 두 가지 원칙만 준수하면 되는 거야. 모두 쏘고 한 발씩. 이거는 대응 관계에서의 얘기고, 그치? 대응 관계. 내가 지금 말한 거는 대응 관계에서의 얘기고, 그럼 그래프에서 판단은 어떻게 한다?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세로선을 그린다고 그러지? 그치? 세로선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함수가 아닌 애 한번 볼까? 가장 대표적인 애가 얘야. 이거 뭐니? 원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봐. 우리가 도형 배울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직선의 방정식. 그치? 직선의 방정식. 다른 이름은 뭐니? 1차 함수. 그치? 직선은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서 1차 함수이기도 하지? 그 다음에 얘는 뭐니?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2차 곡선 그때 배우겠는데, 얘는 뭐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치?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2차 함수란 말도 쓰잖아. 근데 우리가 봐봐. 원의 방정식 배울 때는 원함수란 말을 쓰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원은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원은 함수가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그래프에서는 세로선을 그린다고 그랬어. 세로선을 걷을 때, 봐봐. 여기 하나의 x1에 대응하는 값이, x1을 투입했을 때, 값이 나오는 값이 y1과 여기 y2 두 개 존재하지? 그렇지 않니? 그럼 얘는 대응 관계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이야? x1이라는 애가 있는데, y1과 y2한테 두 발을 던지는 구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976번 가볼까?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래. 그럼 우리는 뭐로 확인한다? 세로선을 걷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 답 몇 번이니? 3번이겠지. 그치? 그래프에서 판단은 세로선으로 확인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형 2번 한번 가볼게.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뭐라고 그랬어? 치역이라고 그랬지, 치역. 치역.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함수값. 그럼 여기서는 979번을 볼 건데, 뭐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979번 보시면. 요거 보시면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1로 가래. 마이너스 x 빼기 1로.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2로 하래. 그러면 f의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그치? 얘는 뭐니? 우리가 봐봐. 요 기호를 뭐 처음 배우는 학생 있니 혹시? f의 마이너스 2? 이건 이거지 봐봐. 요 대응관계를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치? 요 대응관계. 만약에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 f라는 표현을 쓰거든. x에서 y로 대응관계잖아. 펑션의 약자지.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애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1에 대응이 되지. 걔를 이렇게 쓴다고. a라는 애가 f라는 함수를 만나서 1에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2에 대응이 되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애는 f라는 함수를 만나서 3에 대응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니? 그치? 마이너스 2가 대응이 되는 함수값이잖아. f라는 함수를 만났을 때.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지. x가 지금 2보다 작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 다음에 f의 루트 5는? 이거 대략적인 값을 알고 있어야지. 루트 5는 대략 얼마니? 2.2 정도지. 2.2니까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제곱하시면 5가 될 거고, 15에서 2 뺐으니까 13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유형 3번 갑시다. 뭐 내신 관련해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막 중요도가 높진 않아. 985번 가볼 건데, 이런 걸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985번. 지금 임의에, 수학에서 임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랜덤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임의에 두실 수 A, B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 된다. F의 A 더하기 B가 FA, FB, 그 다음에 AB. 그럴 때 F1이 2분의 1이지. 그럴 때 F-1을 구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니? 그러면 F1이 던져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F-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적당한 값을 막 찔러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F-1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그리고 조건에 F1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A 대신 1 집어넣고 B 대신 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그치?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뭐가 돼? F0이 되겠지? F0은 여기는 F1 될 것이고, 여기 F-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 값은 우리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요 값을 찾으려면 얘를 알면 되잖아. F0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F0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하자? F0을 찾기 위해서 A하고 B 대신에 모조리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좌변은 F0이 될 것이고, 우변 갑시다. F0 더하기 F0, 0이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없어질 거니까 F0은 얼마?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요 값이 0이구나. 그럼 답이 나왔지. 요 값은 얼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넘어가면은 정답은 2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요런 함수 방정식 문제는 적당한 값을 막 찔러 넣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맞춰서 막 찔러 넣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쭉 넘어가 볼게.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돼 있지. 정의역은 뭐라고 그랬니? 화살을 쏘기에 나온 애들, 즉 X, 그치? X 값들이지. 그다음에 공역은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 여기서 말하면은 1, 2, 3, 4. 얘가 공역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1, 2, 3. 얘를 치역, 함수값.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992번을 볼까?
992번 가볼게, 내가. 정의역, 공역 취업. (992번) 가볼게. 집합 X 봅시다. X가, 라지 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얘는 X 봐. 얘가 마이너스 3에서 X가 1이지. 그러면 이 바 앞에 있는 거 조건제시법이잖아. 얘가 원소잖아. 그러니까 요 라지 X라고 하는 거는 요 범위에 있는 X 값이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래. 우리가 화살을 던진 애를 뭐라고 그래? 얘를 정의역, 얘를 공역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 화살을 던지는 애 마3에서 범위가 1이 된다는 얘기고, 대응되는 애도 마이너스 3에서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럴 때 지금 fx 봅시다. 이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ax 플러스 b야. 얘는 x에 대한 1차, 즉 직선이지. 직선인데 이 a 값이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 우리가. 걔는 아직 모르는 상태야. 지금 a, b가 0이 아니다 요 얘기만 나와 있고, 요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지? 그럼 우리가 케이스를 당연히 나눠서 판단해야 돼. 그럼 봐.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a가 양수면 직선이 어떤 모양이야? 올라가는 모양이지. 이렇게 우상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음수라면 직선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겠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x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화살을 던지는 애들은 x는 마3에서, 여기가 마3이야. x가 여기가 1이라고 봅시다. 그렇지. 첫 번째 그림이라면 이런 그림이잖아. 마3에서 1인데 그때 공역이 얘가 나와야 돼. 그치? 얘가 화살을 맞는 애잖아. 화살을 맞는 애의 범위도 마3에서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y 값, 얘가 화살을 맞는 애잖아. 걔도 똑같이 마3에서 1의 범위가 튀어나와줘야 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요 값의 y좌표지. 요 값의 y좌표 했을 때 y좌표가 마3에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3, 마3이 된다는 얘기고, 요 점의 좌표가 1, 1이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그림이라면. 그럼 두 번째 그림이라면 지금 여기가 x가 마3일 거고 여기가 1이야. 그치? 그럴 때 실제로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 걔도 범위가 똑같이 마3에서 1이 나와야 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1이 된다는 얘기고, 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지.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지. 그치? 그때 A, B 값 구해주시면 돼. 지금 봅시다.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탈락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우 볼까? 이때는 마3, 마3을 지나야 되지? 그러면 기울기가, 이거는 딱 그냥 보면 보이네. 봅시다. 1,1을 지나지. 그럼 A 더하기 B는 1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3, 마이너스 3A 플러스 B지?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고. 뺍시다. 변몇 빼면, 얘에서 빼면 4A지? A는 1이네. A는 1 나올 거고, B는 0 나오지? 이게 바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네. 그렇지. 지금 A, B가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요 경우가 탈락. 답은 여기서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마3, 1을 지나고 1, 마3을 지나는 경우 답해 주시면 되겠어. 그럼 요거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B가 1이 된다는 얘기고, 1, 마3을 지나야 돼? 그럼 A 더하기 B가 마3이다. 뺍시다. 밑에서 둘을 빼. 4A 마4. A는 마이너스 1. 마1이면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제곱은 5가 되겠어. 그치? 그 다음에 유형 5번 가볼게. 서로 같은 함수라는 제목 돼 있지. 집합의 형들. 두 개의 함수가 같다는 얘기야. 두 개의 함수가 같을 조건인데, 우선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 두 개의 함수가 딱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봐봐. 내가 하나 예를 들면은, 읽어봅시다.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거는 이거야. 어떤 내가 예를 들어볼게. fx라는 함수가 있어. 걔가 x제곱이야.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어. 절대값 x야. 그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이 f하고 g가 같은 함수입니까? 묻는다면 모양새가 다르잖아. 모양새가 다르고 그래프 모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함수겠지? 그런데 아무 얘기 없으면 우리가 정의역, 이 x자리에 들어갈 놈은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요게 문제를 좀 바꿔서 정의역이 x의 값이지? 정의역이 0하고 1로 딱 한정이 됐어. 정의역이 0하고 1로 한정이 됐어. 그러면 말이 달라져. 그렇지? f의 0 비교해볼까? f의 0은 얼마야? 0이지. g의 0, 0이잖아. 함수값이 같지. 그 다음에 f의 1 조사해볼까? f의 1, 1이지. g의 1도 1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대응관계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 x에서 y로 대응되는 요 대응관계를 그리면 화살을 쏘는 애가 0하고 1밖에 없어. 0하고 1밖에 없어. 그러면 0일 때는 누구의 대응이 돼? 0에 대응이 되지. 1은 1한테 대응이 되잖아. f가 이런 모습이지. g도 이런 모습 아니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이 동일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요 함수 모양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대응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같으면 되는 거야? 정의역하고 치역만 같으면 돼. 그치?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문제를 풀 때는 애초에 정의역이 다른 건 애초에 낼 수가 없겠지. 그 문제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같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뭘 판단해야 되는 거야? 치역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실제로 문제는 애초에 정의역이 다르면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996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아니다. 998번. 교육청 기출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998번. 두 개의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이야. 개념은 어떻게 됐다? 정의역 같고 치역 같으면 되는데 얘가 다를 때는 애초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성립이 안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얘만 파악하면 된다고. 그럼 가볼게. 지금 998번 가볼게. x라는 집합이 0, 1, 2잖아. 지금 0, 1, 2가 화살을 던지는 애지. 0, 1, 2가 화살을 던지는 애고 그 다음에 화살을 막기 위해 나온 애들이 지금 0, 1, 2, 3이야. 1, 2, 3, 4. 1, 2, 3, 4야. 그러니까 함수는 같은지 다른지는 이 모양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대응관계야. 대응관계. 그렇지? f도 이런 모습이고 g도 이런 모습이잖아. 완벽히 같은 함수란 얘기야. 그치? 그럼 봐봐. 거기 보시면 fx 갑시다.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지? 그 다음 gx 가볼까? gx는 a의 절대값에 x 빼기 1 더하기 b야. 이럴 때 f하고 g하고 같고 싶대. f 두 개의 함수가 같단 얘기야. 그치?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f라고 하는 함수도 x에서 y로 화살을 던지는 거고 g라는 함수도 x에서 y로 화살을 던진대. 그럼 얘 봅시다. f0부터 조사합시다. f0 얼마니? 3이지. 3. 3이야. 그럼 g에 0 조사할까? 0을 집어넣어 볼게.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되는 거 아니니? 같아야 돼. 이게. 예,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 더하기 b는 3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f1 가볼까? f1 여기다 1 집어넣었어. 그러면 1 나오지. 그 다음에 g에 1 가볼까? g의 1은 b가 나오지. 마찬가지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b는 얼마? 1인 거지. 그럼 a는 2가 되겠네. 답이 나와버렸네. 함수 상등 뭐 어렵지 않지? 치역만 조사하면 된다. 치역만. 왜냐하면 두 개 함수는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는 대응관계. 함수의 본질이 뭐니까? 대응관계잖아. 함수의 본질이 대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기 때문에 연결되는 관계가 같으면 같은 함수인 거지. 그치? 함수의 모양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종류 가볼 건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와. 오늘 하는 것 중에서
함수의 종류 갑시다. (1대1) 대응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봐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대1 함수야. 여기서부터가 오늘 하는 거에 이제 하이라이트야. 그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무조건 나와, 얘는. 몇 문제인지가 중요한 거고, 배점도 상당히 높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1대1 함수의 우선 정의부터 봅시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요거야. 정의는 x1과 x2가 달라. 이거 이면 f의 x1, f의 x2 다르다. 요거지? 요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럼 우리가 명제에서 뭘 배웠니? 아니다, 아니다 보이면 대우명제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정인데 이거의 대우명제도 잘 나와. 요거의 대우명제 적으면은 부정돼서 앞으로 오면 f의 x1하고 f의 x2가 같으면 이거이면 x1과 x2 같다. 이 두 개가 모두 다 1대1 함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이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면 대응관계를 봅시다. 여기 A, B, C 1, 2, 3, 4야. 이런 거 봅시다. X에서 Y로 대응되는 걸 내가 함수 F라고 해볼게. 그럼 먼저 이거 함수니 아니니? 함수니 아니니? 함수는 뭐만 쳐다본다? 얘만 쳐다보는 거야. 요 두 개의 원칙만 준수하면 되지. 모두 쏘고 한 발씩 모두 쐈잖아. 그리고 한 발씩 쐈지. 함수는 맞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맞아. 함수인 거는 맞아.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대1 함수일까? 요걸 묻는다면 1대1 함수 저희가 뭐였어?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BC 다른데 둘 다 지금 누구한테? 얘한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되니? 이렇게. 요거는 대응관계에서의 판단이지. 그러니까 대응관계에서의 판단. 하나로 몰리면 안 돼. 하나로 몰리면 안 돼. 그럼 그래프에서의 판단 한번 해볼까? 아까 전에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내가 세로선을 그어서 확인했잖아. 그치?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원 떠올리면 돼. 원. 함수가 아니었지? 그러면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생각해야 돼. 1대1 함수의 1대1 함수가 아닌 거에 가장 대표적인 애 하나 예를 들게. 그게 바로 2차 함수야. 2차 함수 한번 예를 듭시다. 2차 함수가 아무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치? 얘가 1대1 함수가 아닌 거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야. 2차 함수가. 그러면 어떤 y값이 있어. y1. 어떤 특정한 y값이 나오는 x값 두 개 존재하지 않니? 그치? x1을 집어넣어도 y값이 나오고 요 값이 나오고 x2를 집어넣어도 요 값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대응관계로 우리가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이다. x1, x2 모두 다 지금 누구한테 대응이 되는 구조야. 얘한테 화살을 던지고 있는 구조 아니야? x1을 집어넣어도 y1이 나와. x2를 집어넣어도 y1이 나와. 그렇지. 얘는 함수이긴 하잖아. 2차 함수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이제 함수이긴 하지? 함수이기는 한데 뭐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그렇지. 이게 가로선을 걷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가로선을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지. 그렇지. 가로선을 걷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얘들아 가로선을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 함수가 이런 구조가 나오면 안 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로선을 긋는다는 얘기, 가로선을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단조롭게 올라가거나 혹은 단조롭게 내려가야 돼. 쭉 그냥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거나 쭉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가 나와야지만 가로선을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알겠니? 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한다? 쭉 이렇게 단조롭게 올라가거나 쭉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나오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대1 대응까지 하고 문제 풀어야 되겠네. 문제가 좀 종합 문제네. 그 다음에 1대1 대응 봅시다. 두 번째가 1대1 대응이지. 얘가 뭐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얘는 뭐 한 문제는 이미 있어. 얘는 배점도 높을 거 아마. 봐봐, 1대1 대응 한번 볼게. 그럼 1대1 대응의 개념은 뭐냐면, 개념은 이렇게 돼 있어. 1대1 함수이면서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달라붙어. 그게 바로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두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돼. 하나로 같이 몰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의미 볼게.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뭐니? 그럼 얘는 이런 그림이지. 지금 여기서 A, B, C가 있어. 1, 2, 3, 4.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함수니 아니니? 당연히 함수지. 모두 수고 한 발씩 충족했지? 그러면 1대1 함수 물어볼게. 1대1 함수 맞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아. 1대1 함수도 만족하잖아. 그런데 얘는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이자까지 묻는다면 여기는 아니야. 얘는 아닌 거지. 왜냐면 여기서 공역은 뭐니?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 1, 2, 3, 4잖아. 실제로 화살 맞은 애들 치역이지. 얘네가 치역이잖아. 1, 2, 3이지. 다르잖아. 선택받지 못한 애들.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경우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2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한번 볼게. 1002번 봅시다.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 1002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 갑시다. 기억은 어떤 그래프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니은번은 디귿번은 지금 봅시다. 지금 문제가 1대1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개수 다 각각 구해봐라 이거지. 이거 개념이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판단을 해볼게. 1대1 함수 개념이 뭐였니?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그렇지. 그게 개념이었고, 우리 그래프에서 판단은 어떤 모양? 쭉 단조롭게 올라가거나 쭉 단조롭게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 누구 있니? 기억 가능하지? 쭉 올라가잖아. 그 다음에 얘 1대1 함수 가능하니? 쭉 그냥 올라가잖아.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조 아니지? 얘도 가능해.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잠깐만. 야, 디귿이구나. 미안해. 디귿. 니은 판단해볼게. 니은도 가능하니? 봐봐. 우리 개념을 생각해봐. 1대1 함수 뭐였어? 그냥 쭉 단조롭게 감소하면 돼. 가로선을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돼. 가능하잖아, 얘. 그러니까 니은도 가능해. 기억, 니은, 디귿. 얘는 안 되겠지. 얘는 안 되잖아. 여기서 걷을 때 몇 개? 3개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니을만 빼고는 가능해. 기억, 니은, 디귿. 요게 1대1 함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헷갈려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볼게. 공역은 뭐라고 그랬니? 공역은 화살을 맞기 위해 나온 애들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이게 x잖아. x 값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화살 속에 나온 애들이고, 요게 바로 y 값들이잖아. 화살을 받기 위해 나온 애들이야. 그리고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치역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역을 판단할 때는 항상 그림자 생각하면 돼. 그림자. 치역을 생각할 때는 그림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기억번 가볼게. 기억번 보시면 지금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그런데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우리가 치역을 판단할 때는 Y축의 수직 방향으로 뭐 빛을 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니? 여기 다 나타나잖아. 그림자가. 그러니까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맞지?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는 기억 가능해. 그 다음 얘 봅시다.
니은번 가봐. 니은번은 공역은 뭔데? 화살을 맞기에 나온, 선택을 받기에 나온 애들 실수 전체지. 근데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누구니? Y축에다가 헷갈리면 그냥 빛을 쐈다 생각하면 돼. 수직 방향으로.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 여기 윗부분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나타나겠지. 여기 있는 애들은 선택을 받아서 못 받았어? 못 받았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탈락. 디귿은? 디귿 볼게. 조심해야 돼. 디귿은? 마주 틀려. 여기서 공역은 누구니? 공역 마찬가지로 아무 얘기 없어? 그럼 실수 전체잖아. 그럼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여기 X축 위에 부분 아니야? 그림자 생각하면 되잖아. 그림자가 어디 나타나는지. Y축에 빛을 쐈을 때 양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그러면 얘도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아니지. 얘는 공역과 치역 같아? 헷갈리지? 공역, 치역 같은 거는 우리 봐봐. 공역은 실수 전체잖아. 치역은 그림자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림자. 이쪽 방향으로 빛을 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다 나타나잖아. 올라가잖아. 쭉 내려가지. 그림자 다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기역, 리을. 됐어? 왜?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뭐니? 1대1 대응 볼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였니? 얘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얘하고 얘를 동시에 충족하는 게 1대1 대응이지. 그러면 누구니? 1대1 대응은 오로지 기억 하나밖에 없어. 되니? 정확히 분석해야 돼. 리을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는 아니지만은 공역과 치역은 같은 함수지. 이런 거. 그치? 됐어.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할 테니까 잠깐 끌었다 합시다.